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K-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독일 언론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 팝 시장에서 일고 있는 새로운 분위기는 K-팝이 확장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한국인들을 통한 K-팝 확장이 아닌 현지인들을 통해 K-팝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유럽 최초이자 영국의 최초 K-팝 여자 아이돌 그룹 가치입니다. 사실 이 그룹 구성원도 다국적인데요. 다니, 니콜, 준서, 그리고 코코, 영국, 스페인, 한국인들로 구성된 그룹이죠. 물론 이들은 오랜 기간 영국에서 성장하거나 생활을 해왔던 아이돌 멤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K-팝과 한류는 본격적으로 현지인들을 통해 재확산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K-팝에 대해 오랫동안 분석을 하고 있는 독일 언론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일 현지 언론의 이에 대한 평은 K-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물론 영국 K-팝 그룹은 첫 번째 데뷔 싱글곡 유어턴이 유튜브 조회수 1,300만 이상을 이미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단 성공이죠. 그럼에도 이들의 퍼포먼스는 칼군무와 노래 실력으로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 성장한 오리지널 K-팝 그룹과 다르다 얘기하고 K-팝 같지 않다고 독일 언론사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언론사의 주장이라기보다 팬들의 주장을 언론사가 전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 영국의 K-팝 그룹에 이런 혹평을 하고 있을까요? 독일 유력 대중음악 매체 무직 익스프레스는 올해 2021년 6월 3일 NCT 헐리우드 K-팝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가 이렇게까지 K-팝 시스템에 관해 주목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K-팝이 이제 현지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위에서 잠시 언급해드린 것처럼 현지인들을 통해 재창조,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빌보드 차트 등 세계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질주를 하고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 기획사 JYP, SM 등이 일본이나 중국에서 몇 명의 아이돌 그룹들을 발굴하여 현지화시키는 작업도 가속화했죠.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아이돌 그룹들이 현지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하며 새로운 K-팝의 전성시대를 알리고 확장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독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지금 K-팝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설명해 드려보면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의 체계와 그 노하우를 그대로 트랜스퍼해서 탄생한 그룹들이 국외 현지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모습입니다. 바로 K-팝 시스템이 수출되고 있는 거죠. JYP의 뉴주나 SM의 웨이셔브이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바로 K-팝이 기획해서 발굴한 후 K-팝 시스템으로 연마시켜 일본과 중국에서 데뷔시킨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들이 된 거죠. 데뷔하자마자 현지에서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종 현지 음악 차트에서도 1등을 하는 등 의미 있는 성적들이 나오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세계 팝의 주류 기획사나 음반 회사들도 K-팝 시스템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SM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방송 프로그램 MGM 텔레비전 그룹과 손잡고 미국 기반의 K-팝 그룹을 만드는 오디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NCT의 새로운 멤버를 발굴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결성된 멤버들은 NCT의 유닛 소그룹이 되어 NCT 할리우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NCT 그룹은 멤버 영입이 아주 자유롭고요. 유닛의 확장도 가변적으로 설계된 그룹이죠. 이미 서울을 기반으로 한 NCT 127, 청소년 팀으로 출발한 NCT 드림, 그리고 중국 활동에 기반을 둔 웨이셔브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 K-팝은 이제 놀라운 확장성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K-팝의 현지 캐스팅 작업 등이 본격 시작되자 독일 언론들이 이런 새로운 K-팝의 모습에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K-팝 팬들이 당황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매체는 SM 엔터테인먼트와 MGN 월드와이드 텔레비전 그룹 간의 콜라보레이션 아메리카 캐스팅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죠. 한국에서 훈련받게 될 미국인 멤버들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이런 기사는 SM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기사는 K-팝은 이미 국제적인 현상으로 무엇보다 온라인 세상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성공보다 더 K-팝을 이끌 그룹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체는 여기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아주 타이트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덕션부터 마케팅 그리고 방송 엔터테인먼트와 음악 간의 연결 등 그 간극이 아주 촘촘하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은 세계 시장에서도 연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매체는 지난달 하이브와 유니버셜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또 몇 달 후 CJ ENM과 미국 방송사 HBO Max가 라틴 아메리카 아이돌 그룹을 발굴하기 위해 캐스팅 쇼를 기획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SM은 이런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에 MGM 월드와이드 텔레비전 그룹과 함께 새로운 캐스팅 컨셉을 시작하고 있다고 전하고도 있죠. SM, 하이브, JYP 등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기사는 관찰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K-팝이 이제 글로벌화와 함께 현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거죠. 기사는 더 보이스를 만든 대형 제작사 MGM이 사실 이 MGM은 더 보이스뿐만이 아니죠. 서바이버, 샤크탱크 등 유명 프로그램을 만들어 헐리우드의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곳인데요. 이 MGM은 13세에서 25세 사이에 젊은 미국 청소년들을 캐스팅해 새로운 NCT 유닛을 만들려고 한다고 매체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 LA에서 캐스팅하여 한국 서울에서 노래와 댄스를 훈련받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사는 물론 독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NCT 컨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위에서 이미 앞당겨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사는 미국에서 캐스팅된 이들은 NCT 헐리우드로 활동하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마크 버넷의 말을 전하고도 있는데요. 이분 마크 버넷이 정말 대단한 프로듀서죠. 아마 MGM의 해장직을 맡고 있고요. 더 보이스를 직접 만든 프로듀서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지금 엔터테인먼트계에서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K-팝을 두고 뭐라 하느냐? K-팝은 독립적인 음악 장르로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고 너무나도 뛰어나고 놀라운 이수만심이 그 팀과 함께 K-팝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 기쁘다는 말을 전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럼은 바로 이 부분, 마크 버넷의 이 말에 이번 프로젝트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K-팝은 문화적 현상이라는 점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K-팝에는 한국인의 라이프에 대한 문화가 그대로 녹아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럼은 이 문화적인 현상은 한국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형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그 예로 특히 아이돌을 키워내는 K-팝의 훈련 시스템을 꼽으며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아주 강한 한국인의 워킹 멘탈리티가 보여줘야 한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미국인의 기준과 동기하는 것은 아주 어려워 보인다고 조심히 비판을 하고 있죠. 즉 독일인이 보는 K-팝은 이미 한국인들의 워킹 멘탈리티가 들어있는 문화적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코리안 멘탈리티를 담은 문화가 K-팝이고 K-팝은 한국의 이런 문화 현상이 표현되는 것 중 하나라는 거죠. 세계 팬들이 한국 K-팝에 매료되는 지점은 바로 수없이 연모하고 수많은 땀방울을 흘려 만들어내는 작품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K-팝의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아주 일리가 있는 듯 보이죠. 이 K-팝이라는 대중예술에는 한국인이 살아가는 태도가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목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투입해 투쟁하듯 자신과의 싸움을 처절하게 해온 한국 사회의 모습이 K-팝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이는 문화적 현상이라고 매체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가치를 두는 문화적 현상이 K-팝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다른 문화권의 멘탈리티가 들어오면 K-팝의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에 대해 다르게 말하는 주장들도 우리는 새겨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현상에 대해 아주 심도 있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국내에 소개를 해주었던 김영대 평론가는 이젠 K-팝의 미래를 위해 일부 그룹에서 드러난 왕따, 괴롭힘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오랜 연습생 기간과 합숙생활 등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합리적으로 손봐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을 통해 한류 K-팝이 재생산, 재확산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 시스템으로 K-팝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의견이 아예 틀린 의견은 아닌 듯 보입니다. 세계로 더 확장되기 위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죠. 또한 K-팝의 어두운 면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언론은 지금 한국에 이런 워킹 멘탈리티가 없으면 K-팝처럼 안 느껴질 수 있다는 비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평은 우리에게 그냥 훅 들어오는 비평이죠. 이 대목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포인트인 건 사실인 듯 합니다. 잠시 여기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도 다른 영상에서 이미 한류가 더 확장성을 보이기 위해 이젠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을 통해 재창조, 재생산, 재확산돼야 한다 주장을 했고요. 여전히 이런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까지 K-팝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돌 그룹들이 보여주고 있는 칼, 군무 등 혹독한 연습 기간을 거치지 않고 나올 수 없는 스킬들이 외국인들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을 통해 영상과 무대에서 나오지 않거나 너무 헝클어져서 나온다면 이를 K-팝이라고 봐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런 코리안 워킹 멘탈이 담기지 않는다면 지금 독일 언론들은 K-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체가 이렇게 주장하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칼럼은 계속해서 K-팝은 댄스와 퍼포먼스에 있어 독보적인 리그에 뛰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 K-팝의 시스템을 개선하자라는 올바른 비평이 있지만 이들 또한 팬들이 가치 있다 평가하는 하드워킹, 즉 팬들이 인정하고 가치 있다 판단하고 있는 K-팝의 부분이 이 비판에 담겨 있기도 하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드리면 독일 언론에서도 K-팝의 어두운 면도 많이 보도했었죠.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비판했었고 한국 언론도 했습니다. 공장에서 아이돌을 찍어내고 돌리고 있는 것 같고 너무 혹독하다, 연습 기간이 길고 이에 따라 왕따 문제도 생기는 등 기타 등등 이런 모습을 개선시키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또 한편 이런 비판에는 팬들이 인정하는 K-팝의 가치도 비판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즉 K-팝의 가장 큰 가치는 이런 아이돌 그룹들의 노력에 있다는 점이고 팬들 역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지금 나타나는 K-팝 현상은 단순 팬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습성이 그대로 녹아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인기를 끄는 문화적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칼럼은 K-팝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스타일, 레퍼런스, 패션, 그리고 음악 등 항상 한국적이 담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는 아시아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그것이 미국적인 또는 영국적인 팝의 영향을 받아 혼합된 것이라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아시아의 특색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는 이런 문화적 전유 없이 미국의 K-팝 보이그룹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매체는 지금 이 질문을 통해 미국인으로 구성된 K-팝 아이돌 그룹이어서 K-팝이 아니라고 규정짓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 사회의 문화가 이들에게 이식돼야 한다. 그리고 이게 가능할까?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은 이미 온라인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칼럼은 이미 트위터상에서 해시태그 캔슬 NCT 헐리우드가 떠돌고 있다고 전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NCT 팬들은 혹독한 훈련과 K-팝의 워킹 멘탈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미 자신들이 아이돌로 인정했던 NCT 아이돌들이 관심을 덜 받게 되는 상황에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몇몇의 유튜버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채널이 DKDKTV라고 칼럼은 이들의 비평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인 사이먼 코엘은 수년 동안 데뷔 전 무대 뒤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온 K-팝 아이돌 그룹들의 실력을 쉽게 커버할 수 있다는 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두고 지금 그는 K-팝 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매체는 밝힙니다. 이와 함께 지금 영국 최초의 K-팝 그룹 가치를 매체는 예로 들며 칼럼은 이런 류의 비평이 지금 그룹 가치를 향하고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치의 데뷔 싱글 유어턴은 이미 1,300만 조회수를 유튜브에서 기록했다. 그런데 매체는 조회수보다 코멘트와 댓글란을 보라고 전합니다. 이 모든 댓글을 읽고 나면 어쩌면 당신은 이것이 그냥 조회수가 아닌 헤이트 뷰일 수도 있다고 칼럼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가치를 두고 단지 K-팝의 백그라운드만이 있을 뿐이고 문화적으로 도용했다는 비난이 있다고 칼럼은 밝힙니다. 또한 많은 K-팝 팬들은 그들의 음악과 그들의 퍼포먼스가 K-팝과 비교되는 것에 대해 이는 주제넘는 행동이다라고 간주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상에는 평균적인 K-팝의 퀄리티와 아이돌 그룹의 훈련 시스템이 없다고도 매체는 그 이유를 밝히고도 있죠. 그리고 그 근거로 기사는 트위터상에서 이들을 K-팝으로 인정하지 않는 팬들의 반응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칼럼은 NCT 헐리우드의 성공 열쇠는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전합니다.
칼럼은 지금 많은 국제적인 주류 미디어들이 K-팝의 성공 흐름 속에 같이 돈을 벌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런 문화적 무지에서 출발하고 있고 K-팝이 정말로 오랜 기간 혹독한 아르바이트 그리고 문화적 히스토리가 그 현상 뒤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K-팝은 단지 인기 폭발 그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